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30년 환갑을 넘어서 세 번째 30년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3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마다 두 번째 30년을 살고 있는 오늘 방청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또는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다 연령대가 다를 것입니다. 두 번째 30년을 사는 여러분 가운데 30대도 계실 거고 40대도 계실 거고 50대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연령대별로 두 번째 3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세 번째 30년을 준비도 하면서 또 지금 사는 중요한 지금의 인생도 행복하게 살까 하는 것을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30년을 사는 그런 30대, 40대, 50대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시점이 20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20대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수가 청년 실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취직 시험 준비를 하거나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또는 고시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인생을 살고 있는 20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2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20대의 부모가 바로 두 번째 30년을 살고 있는 40대, 50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세 번의 30년 가운데 두 번째 30년을 사는 분들의 세대별 행동 강령을 한번 생각해 보지만 또 함께 20대에 대해서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저는 60 이후에 노후 설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30년 30대, 40대, 50대를 고생해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진짜로 고생을 사가지고까지 할 만큼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젊어서 고생을 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젊어서 고생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사는데 많은 교훈을 얻게 되고 또 거기서 배운 인내심을 통해서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진짜로 고생이 없어서 편한 사람은 돈을 주고 고생 좀 사가지고 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인생이 20대도 중요하고 30대도 중요하고 똑같은 의미에서 80대, 90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세대를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세대에서 희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후에 잘 살려면 젊어서 고생을 해야 된다. 저는 고생을 해야 된다는 말 대신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30대, 40대, 50대를 지혜롭게 살면서 그때는 그때대로 또 나름 행복하게 살면서 도 60 환갑이 지나서 엉터리 삶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리는 대신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 세대별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질문, 궁금증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제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세대별로 제가 지정을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은 쑥스러워서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누구든지 손 들어서 나는 예를 들면 30대다, 40대다, 50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 40대를 살고 있는 나는 현재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고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누가 맨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예, 안산에서 온 김광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 분의 30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 세 분의 30년을 준비하는 데서 잘 준비하려면은 가족이라든지 주변 환경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본인뿐이 아니고 부부의 그 생각이 일치돼야 되고 더군다나 자녀들 생각까지도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네. 화목을 해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보면은 남자들은 그 미래 그 설계에 대해서 치중을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그래도 아이들을 좀 더 끝까지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느냐 쪽으로 많이 방향이 생각이 갑니다. 네. 또 자녀들은 나름대로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 속말로 AS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자산도 좀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또 네. 남녀별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재 그 노후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그 화목을 해칠 위험성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제가 죄송하지만 본인은 지금 연식이 어떻게 되고 본인의 가정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데 예, 저는 그 뭐 얘기를 정년퇴직한 지 한 4년 돼서요. 네. 뭐 52년생이니까 좀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날 밀려두고 다 출가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방송대에서 지금 입학해서 네. 정년퇴직하자마자 입학해서 지금 4학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서 지금 본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다 주안점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이게 아버지는 애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애들 출가시키고 나서 우리 부부가 살려면 좀 우리 노후 준비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어머니는 자기가 뱃속에서 10달을 키우고 나온 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보다는 아무래도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소 희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뒷바라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는 게 어머니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선 내 친구들에 비교했을 때 나도 뒷바라지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옳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다 키우고 출가시키고 나면은 남은 사람이 결국 아내하고 자기밖에 없을 것 같고, 엄마는 남편은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뭐 언제까지 할지 생각을 미처 못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낳은 자식의 그래도 성장 과정에서 다른 집 아이보다 결코 못 해주고 싶지는 않은 그런 모성애가 있고, 다 옳은 이야기죠. 자식들은 또 너무 당연하게도 자기 친구에 비해서 자기가 불리한 여건에서 자라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모두가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돌려가지고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생기면 좋겠다. 자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뒷바라지 하다가 혹시 나이 드셔가지고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리한테 손 벌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엄마도 내 자식의 뒷바라지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남편과 나와 둘이 남았을 때 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가산을 탕진해서 이게 나중에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는 사태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식들 입장은 좀 덜 생각하고 자기 부부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가짐. 저는 요컨대 이런 얘기예요. 각자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가라도 조금씩만 긴 안목에서 내 아닌 가족의 다른 구성원의 입장도 조금 배려하면 어떨까? 그게 제 답입니다. 혹시 여러분께 좀 만족스럽지 않은 답일지 모르지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넓은 의미의 남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내 뱃속으로 난 내 딸이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생각이 꼭 같습니까? 대학 입시만 끝나면 모녀지간이 이제 상극이 된 경우 많아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냥 공주로 이렇게 모시다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공주 대접해달라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극이 되는 수도 있어요. 예? 가족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굉장히 첫 번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도 그래도 같은 가족 내에서 옆 사람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서 살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노후 준비에 대한 방안이 좀 낫겠죠. 두 번째 좀 덜 서운하겠죠. 가족한테 이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이만큼 해주면 서운할 건데 아예 기대를 좀 줄이고, 그래 우리 부모 노후 준비하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용돈을 2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싶을 때 우리 부모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노후에 우리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신림동에선 장동선입니다. 예. 저는 50대 초반인데요. 50대. 네. 네, 초반.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 앞으로 이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제 친구들은 벌써 지금 퇴직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전문직에서 일을 하다가 네. 그냥 또 놀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거의 이제 그 이전에 일했던 것과 연관성 있게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아.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무엇이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네. 또 그것이 또 반드시 또 잘 된다는 그런 그 확신도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은데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50대에서 네.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50 전후에서 첫 번째 직장에서 그만두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원해서 직장을 나가든 아니면 그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나가든 아니면 그 회사의 정년퇴직이 너무 빨라서 나가든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50대 초반에 친구분들이 많이 직장을 그만두고 두 번째 직장을 살아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어떤 직장을 구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제가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 직장을 구하는 게 낫습니까?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게 낫습니까? 또는 그렇게 직장을 구한다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게 낫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죠, 지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렵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사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맞춤형으로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하고 그걸 계속해서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전문직인지 아니면 점점 사양화돼 가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전문직인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그런 산업에 있는 데서 일을 쭉 해온 건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한 20, 30년 일해온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살릴 수 있는 것인지를 각자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이제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타자기로 이게 타자를 쳐가지고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타자를 치던 사람들은 지금은 그 전문성은 지금은 어디 가서 쓸 수가 있다 없다? 네, 없어진 전문성이 돼버리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직업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 생긴 직업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새 퀵 서비스라는 거 보시죠. 옛날에 상상하셨어요?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물건 급하면은 그냥 전화하면은 하여튼 한나절 내에 다 원하는 데다 배달을 해줍니다.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배달 민족이잖아요.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배달 민족이기 때문에 퀵서비스가 제일 잘 된다 이렇게 또 가르쳐 줘가지고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직업이 참 많다. 제가 한 가지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제1의 인생을 끝나고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보통의 경우에는 모험을 하시면 안 된다. 네? 모험을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주변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친구들이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데 나는 요만큼 모자라다. 그래서 뭐 커피 가게 하나 내볼까? 지금 주변에 커피 가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성공 못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제가 실패한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기왕에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까먹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모한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저는 40대까지는 좀 도모해도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50대 넘어가지고 뭘 새로 도모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는 일단은 너희들은 도모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인데 그러면 나를 써줄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영업이라는 거는 자기가 뭐 자기 돈하고 돈 빌려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취업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나를 써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과거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발목을 잡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던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내고 나왔는데 그러면 나더러 그런 일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취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흘러간 거예요. 과거는 흘러간 거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할 일이 중요한 거지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재미삼아서 매몰 비용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친구하고 둘이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다고 표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2시간짜리 영화인데 30분 보면 알아요. 이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한 30분 지났는데 이거는 도저히 나는 끝까지 봐야 재미없다는 게 내 취향에는 안 맞는 거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이 결정하실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내가 입장료 내고 들어온 게 어딘데 이게 아까워서 그거를 매몰 비용이라 그래요. 입장료는 이미 내신 거예요. 그거는 영화를 보든 안 보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시점에서부터 영화를 재미없는데 계속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시간에 나가서 1시간 반 동안 딴 일을 하는 게 나으냐.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새로 인생을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할 때는 과거에 내가 뭘 했는데 그러면 나더러 새삼스럽게 그런 굳은 일을 하라고 이런 게 아니고 과거는 과거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를 정해야지만이 취업을 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성북구에서 온 남동섭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55년생이고요. 내년에 정년퇴직 예정이고 가족 관계는 이제 아들 하나 이제 취업하고 이제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들 하나? 아들 하나인데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까지 해서 그 부담은 다 없고요. 자기 스스로 그냥 노력해서 결혼했고.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 친구들은 대부분이 한 4, 5년 전에 퇴직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주로 55세, 56세, 뭐 금융기관도 그 나이에는 다 명퇴를 시키고 고위급 공직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외국 회사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끝까지 가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은퇴 후에 그 비자금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왜냐하면은 저 친구들이 퇴직하고 만나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비용도 많이 정리하고 큰 돈이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서 돈을 달라 그러면은 이 사람 돈 벌 때도 안 썼는데 돈도 안 보면서 무슨 돈을 쓰냐? 그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인데 오히려 주고 그 양심 고백을 하고 그 퇴직 후에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게 나은지 30%는 절대 주면 안 되고 꼭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방청석에 답을 묻고 싶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지금 비자금 양심 고해성사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건 그냥 갖고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면 더 반갑고 꽁돈이잖아요. 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노후 자금이 우선 첫째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아니 당신 돈 벌 때도 용돈 달라고 안 그러더니 왜 그만두고 이제 돈도 안 버는데 무슨 용돈 그렇게 많이 달라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 현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은. 첫째, 노후 자금은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하죠. 그런데요,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은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부부가 자식을 여의고 둘이 살게 되는 그 시점에서 현재 손에 쥐고 있는 만큼이 노후 자금이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답입니다. 그게 조금 모자라다. 야, 이게 신문에 났는데 뭐 우리가 조금 모자라네. 좀 채워볼까?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신문에 난 것보다 좀 더 남는다. 그건 대체 오케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후 자금은 필요한데 그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은퇴할 시점에 두 부부가 손에 쥐고 있는 만큼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고, 야, 이게 비자금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는 지금 여기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성만 계신 것도 아니고 여성만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성들은 저한테 삿대질할 것 같고 또 안 필요하다 그러면 남성들은 뭘 모르는구만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그 부부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당신은 비자금 있냐? 저는 A 자금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 고백하고 그냥 삽니다. 그냥 그래야지 나중에 잘못됐을 때 제가 손을 벌리지. 제가 만약에 조금치라도 비자금을 갖고 있는 줄 알면 제가 A 자금 내놓으라 그러면 B 자금 쓰면 되잖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백하건대 없습니다. 저는 비자금이.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부부관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죠. 부부 신뢰라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내한테 내가 사실 그동안에 좀 비자금 꿍쳐놓은 게 있는데 이제 내 고해성사 할게. 앞으로 용돈 줄 때 참고해 주세요.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데 참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저도 잘 모르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지금 쫄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퇴직을 해서요. 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수입이 되는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일이라는 개념이 예.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한다는 것이 예. 돈 되는 것만 일로 따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재능 기부 활동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소개할 때 백수라고 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예. 사회적으로도 뭐 나이 먹어서 계속 돈 되는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남한테 도움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자기 배움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아직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일에 대한 우리가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개념이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과연 우리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정남이에요, 애정남. 예. 사람이 태어나서 이게 동물 가운데서 가장 불완전하게 태어나는 사람이죠. 보통은 여러분 송아지 낳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깡충깡충 뛰어요. 다른 동물들은 대개 다 뱃속에서 완성이 돼서 나오는데 우리는 아이를 낳고 나서 뭐 인큐베이터에 안 들어가고 정상적인 분만을 하더라도 다 한참 동안 아이를 다 보호를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커서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에 진 빚을 갚는 거죠. 그걸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먹고 사는 데 대한 도움도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자기한테 해준 것처럼 또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게 이게 인생이죠. 인생인데 이 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먹고 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업입니다.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일은 보람을 위해서 일하는 데서 얻는 보람 때문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봉사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레저활동이라고 취미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진짜 백이 직업이라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는 취미 활동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림으로써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일, 취미 활동, 레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하나는 단순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등산 다니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등산객이 뭐 사회에 뭐 좋은 일 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 나 등산복 샀지 않냐? 그건 등산 안 해도 사서 입을 옷이니까. 이게. 두 번째는요. 제가 사회적인 취미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셜 레저라고. 이거는 뭐냐 하면 나한테도 취미 활동으로 만족을 주지만 사회에도 보탬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도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로원에 가서 요일을 정해놓고 내가 매번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로원은 그분이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그런가 하면 본인은 또 만족을 지금 느낀과 동시에 본인도 언젠가는 나이 들어서 양로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공부가 되겠죠. 이걸 저는 사회적 레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먹고 사는데 분명히 부족할 정도까지 된다면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을 아직도 해야죠. 나이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70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 있다면 저는 단순 취미 활동보다는 사회적인 취미 활동을 되도록이면 개발해서 하는 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또 사회에 보탬이 돼서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 본인의 말씀은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방송대학에 지금 다니고 계세요. 방송대학에 다니고 계시는 거는 단순 취미 활동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취미 활동일까요? 좀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이 공부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21세기의 특징을 배울 때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하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허구한 날 다른 일만을 한다면 저는 때로는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방송대학에는 그런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걸 아마 문화교양학과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이게 쌓을 수 없었던 교양 서적도 읽으면서 조금 더 격조 높은 인생을 사는 거는 무슨 뜻인가,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취미 활동 가운데서는 가장 저는 생산적인 취미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게 급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쫓아가는 공부도 하고 또 배우면서 즐겁기도 하고 또 뒤떨어지지 않아서 좋고,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질문할까 봐서 그런데, 그러면 그건 단순 취미 활동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취미 활동이에요? 저는 방송대학이 하는 역할은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또 방송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대학이 하고 있는 일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조금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사회적 취미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 듣겠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20대들에게 어떤 행동 강령이 있다면 예.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30대에게도 예. 기준이 있다면 예. 궁금합니다. 제가 20대에게는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 20대는 반드시 100살 이상 살게 됩니다. 예. 그러면 20대를 만약에 허구한 날 직장에 다니지 않고 공부한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고 있다. 그러다가 30대를 맞이한다. 그러면 나머지 70년, 80년을 어떻게 살까? 저는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에서 뭘 공부하면 됩니까? 저는 대학원 진학할 돈 있냐? 물어봅니다. 그거야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대주시는 거죠. 저는 일단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본인이 바로 대학원에 가서 학자가 될 정도로 아주 특출한, 정말 우수가 아니라 수재가 아니면 뭐 우수한 학생과 우 갖고는 안 되고 수재가 아니면 저는 미안하지만 취직을 해라. 취직을 해서 일자리에 가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밥값 하셨어요? 막말로 회사에서 배우고 다닌 거지. 회사에서 월급은 주었지만 뭐 돌아가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한 1년 정도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값 못해요. 다시 말하면 회사가 학교죠. 학교. 사회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도 하고, 또 많지는 않겠지만 신입사원이 뭐 월급이야 많지는 않겠지만 또 자기가 돈을 벌어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 싸쓰기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내가 한 달 다니고 나서 받은 그 월급하고 엄마한테 받는 용돈하고 비교하면 내가 엄마한테 해드린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신 수양도 하고 실제로 일도 배우고 그렇게 취직을 해서 일하다 보니 몇 년 해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이 분야의 지식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 대학원을 좀 진학하고 싶다.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그냥 지금 대학 나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대학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뭘 전공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네가 뭘 잘하는지 아냐? 뭘 좋아하는지 알겠니?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게. 자기 적성은 뭐고 자기가 잘하는 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1968년 12월 5일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오래됐죠? 1968년.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근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충고를 하겠습니까? 다음 분. 네,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말씀 너무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요. 네. 제 직업을 가감하게 이제 좀 바꾸려고 하는데 네.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제가 그냥 답을 드릴 수도 있고 특별히 이 결례가 안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답을 더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직업이었고 그걸 말씀. 그러니까 네.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아요. 안 해도 나는 뭐 내가 답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이런 질문을 내가 수없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저는 예체능 골프 티칭을 했고요. 아. 예. 그래서 뭐 이유는 알겠고 예. 뭘 하고 싶으신데? 공부를 좀 해서 뭐 같은 분야지만 아. 하여튼 좀 구체적인 건 아닌데요. 예.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답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충분히. 굉장히 좋은 질문을 지금 하신 거예요. 20세기와 21세기의 다른 점이 뭐냐? 너무 빨리 변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너무 빨리 변한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사람도 저처럼 20세기에 반 걸치고 21세기에 반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세기에 조금 걸치고 지금 30대라 그러셨으니까 조금 걸치고 21세기에 사실 시간이 더 길어요. 특히 이런 분은 첫째, 직장은 바꿀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직장에서 60년? 그렇죠? 뭐 직장은 바꾼다. 많은 경우에 직업도 바꾸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바꾸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근데 직업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좀 결례가 될까 봐서 내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지만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골프 티칭 프로예요. 근데 골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바뀌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하면요, 골프라고 하는 거는 골프장 회원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놓으면 돈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돈이 됐어요. 지금은 골프장 회원권 값이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로 떨어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들이 부동산한 골프장이 많습니다. 이제 회원권, 이제 회원이 내놓은 돈을 일정 기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그런 골프장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것만을 보면은 혹시 설명이 부족할지 몰라서 일본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죠? 예, 지금 일본 맞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은 정말 10년 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에 회원권이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10분의 1 가격. 예를 들면 10억 하던 회원권이 1억으로. 한번 상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골프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골프장에 나갈래? 이혼할래? 아니 골프장에 주말에 하루 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주말에 하루 쉬는데 남편이 골프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고 또 저녁에 기분 좋다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아내가 가만두겠어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골프 티칭 프로를 하더라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상위 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또 이론을 겸비한 그런 소위 말하는 요새 말로 하면 사회 체육 지도자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는 사회 체육이라고 하는 게 일상화가 될 겁니다. 과거에는 골프만이 사치스러운 운동이었다면 고급스러운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평소에 직장 생활에서 일상 생활에서 부족한 운동을 이제 아침이든 저녁이든 체력 단련을 하고 살아야 90이 넘어가지고 병원 신세지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걸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장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관심이 늘어날수록 동네에도 사회체육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사회체육 지도 교관이 되려면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전적으로 잘 선택하신 거라고 제가 장려하고 싶습니다. 격려 드립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네. 저는
40대 중반 40대 주부인데요. 네. 근데 저는 살림도 해야 되고 그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일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일과 가정을 균형을 맞추려면 우리나라 제도가 네. 아직 힘들지 않을까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점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 학대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점심을 했는데 그 문영표 장관이 참 좋은 표현을 썼어요. 복지국가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 복지국가를 엄마들이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사회가 복지국가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이죠. 결국은 지금 남편 혼자 벌어가지고 뭐 못 살진 않지만 지금 여유가 부족할 때 아내가 엄마 노릇도 하면서 또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해서 함께 뭐 맞벌이가 아니라면 1.5벌이 정도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아이를 맡겨놓을 데가 없어요. 과거에는 친정어머니가 봉이었어요. 하다못해 언니라도. 요새는 다 힘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고용률을 높여서 여성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여성이 낳은 아이에 맡길 곳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게 맡기는 것만 문제예요. 또 아까 질문하셨지만 사교육비 얼마나 비싸요. 그러면 그거를 좀 줄여주는 것이 복지국가 만드는 길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에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사회가 이게 복지국가지 뭐예요. 이거는 나라 책임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하신 거는 정말 옳은 질문이고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지 않고서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길은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고 그 아이를 기르는데 교육비를 사교육비가 아니라 공교육비 수준으로 떨어뜨려 주는 것이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듣겠습니다. 네. 일산에 사는 40대 주부인데요. 네. 큰 아이가 대학생이고 네.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네. 근데 자식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네. 어려운 점과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네.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뭐가 어려운 점이고 뭐가 애로점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2 학생이 사춘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40대 주부이다 보니까 네. 갱년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찰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뭐 남편이나 아. 그 위에 뭐 할머님이나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네. 그 어른인 엄마 책임으로 네. 다투는 아. 일들이 전부 다 엄마 책임으로 오는데 엄마들도 그 자기의 역할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는데 사회나 가족들이나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바람직한 묘안이 교육. 없냐?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답 갖고 계세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너무 간단한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네. 답은 저는 뭐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자기 자신의 힘든 점을 엄마가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고2 얼마나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고2, 고3 어렵습니다. 이거 옛날에 비해서. 근데 엄마도 간단하지 않다는 거를 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결국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다 입을 먼저 쓰려 그러고 귀를 나중에 쓰려 그래요. 순서를 조금 바꾸면 해결됩니다. 그래서요, 죽을 때까지 섹시하게 사는 방법을 제가 가끔 가르쳐 드리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혹시 답 아세요? 죽을 때까지 섹시하기는 이것만 실천하면 됩니다. 듣고 말하기. 예. 그러니까 3번 듣고 1번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친구 4명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 정말 말 잘해요.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하고 일어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습니까? 야, 걔는 정말 대단하다, 지식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쟤는 너무 수다다. 어떻습니까? 다음에 만나고 싶습니까? 보통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한마디도 안 하고 맞장구 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줬다. 그 친구가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는 소프트 스킬이라 그래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뭐냐? 처음에 너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야, 엄마도 힘들지 않겠어? 이렇게 나오지. 그래, 나 힘들어, 엄마 얼마나 편해, 뭐 이렇게 나오겠어요? 저 오늘부터 자세를 바꿔가지고 야, 나도 고이 해봤지만 내가 고이 때 비하면 너희들 정말 힘들겠다, 우리 때는 거저 먹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 동의하십니까? 네. 예,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천.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3번의 30년을 준비하라 가운데 3번째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2번째 30년을 사는 우리가 30대는 40대는 50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노후 준비도 하면서 지금도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첫 번째 30년을 마무리하는 20대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계속해서 부모한테 기대고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름으로 독립해서 사회라는 학교에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질문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의문시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4번째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는 인생의 마지막 3번째 21세기 나의 인생 3번의 30년을 준비하라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도 나오셔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똑같이 주고받는 질문을 하시는데 도움 주시면 좋겠고, 집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또 다음 주에도 이 방송을 시청하심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나의 인생 3번의 30년을 준비하라는 프로그램의 마무리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방청석에서 질의응답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또 직접 참여 안 하셨지만 들어주신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